내가 실패를 해도 내 실패를 커버쳐줄 믿음직한 이제 회사가 없으니까 뒤에 자빠지면 그냥 그대로 아스팔트에 뚝배기 깨지는. 안녕하세요. 퇴사선배 윤익입니다. 항상 강의 형식으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최근 2년간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년 반 전쯤에 저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던 평범한 직장인 마케터였어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연봉도 큰 회사 다니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편이었고, 남들이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뭐 이런 걸로 돈 벌었다고 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유튜브 보면은 누구는 직장 때려치고 장사해서 월 1000만원씩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보면 현타가 오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봐도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출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달래려고 쟤네들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뭐 부자일 거야, 쟤네들만 아는 비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주 꾸역꾸역 로또를 사가면서 버텨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회사에서 작은 고양이 용품 하나를 SNS 협찬 마케팅으로 파는 서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어차피 팔려봤자 제 월급은 똑같고 벌리는 돈은 회사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용품을 막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주인의식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SNS에서 막 퍼지면서 이슈가 되면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이게 팔리네? 이게 내 사업이었으면 어땠을까?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하나하나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작게라도 하나하나 뭔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면서 마치 취미처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찾아볼 때 느낌이 뭐 딱히 공부를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먹방 보고 웃긴 유튜브 보듯이 그냥 재밌어서 남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원래도 들었었던 이야기지만 이게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쟤네는 뭔가 우리한테 말 안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편견들이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한 거죠. 지금 와서 제 생각에는 물건을 사면서 돈을 쓰는 것처럼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때의 생각에는 뭔가 돈은 회사 안에서 벌고 회사 밖에서 쓰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이 마인드가 바뀐 게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저한테 온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좋은 아이템을 보면 예전에는 나도 저거 사야지, 갖고 싶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저거 나도 팔아볼까?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안 하고 뭔가 아이템을 한번 발굴해보기 시작했어요. 발굴이라기보다는 아이쇼핑?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검색 경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키워드가 유모카라는 키워드였는데, 파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사는 사람은 엄청 많은 키워드를 이제 검색 볼륨이 좋은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좋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모차를 타기에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기에는 내가 너무 어린 경우에 유모차 다음 레벨 같은 개념의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타오바오로 5만원짜리 10개를 사봤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판매를 시작했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한번 판매를 시작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도 유모차는 어린이 용품이라서 전환법에 걸려서 판매 승인이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판매 중지를 먹었죠. 그래서 남은 재고를 중고나라에다가 그냥 원가 주고 팔면서 간신히 본전 찾았어요. 검색 볼륨이 좋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제가 결혼 5개월 전쯤이었는데 지금의 와이프 눈치를 엄청 보면서 다음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이게 망해버린, 첫 번째부터 망해버리니까 기가 좀 죽었죠. 마케팅은 엄청 오래 했던 직업이라서 엄청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같아요. 더 알아봤어야 됐는데 실망을 좀 했죠. 그래도 실망을 했어도 좌절은 안 할 수 있었던 게, 어차피 그 다음 달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거든요. 월급의 힘으로 좌절을 견디고 다음 도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턱대고 퇴사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제가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저는 애도 없고 당시에는 조카도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유모차를 팔려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전환법이 새로 바뀐 것도 몰랐고. 그래서 처음에 서브 프로젝트 했을 때처럼 관심 있는 제품을 팔아보자 싶어서
타오바오에서 이번에는 고양이 용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검색 볼륨을 안 보고 제품의 소구점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은 게 고양이 털을 빗어주는 브러쉬였는데, 이게 저희 집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성격이 다들 다르거든요. 근데 셋 다 엄청 좋아하는 브러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고양이 집사님들한테 테스트로 선물을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열이면 열 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전환법 걱정도 100% 없겠다? 하나당 가격도 저렴해서 초기 물량을 좀 넉넉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 제품을 사서 이제 SNS에서 유명한 고양이들한테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면서 한번 제품을 홍보를 해봤더니 이게 팔리는 거예요. 하루에 2-3개 정도씩 팔리는 거예요. 반응이 좋은데 싶어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직접 기획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중국어로 돼 있는 타오바오 상세 페이지를 한글로만 번역해서 그대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리뷰랑 이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다시 개편을 했더니 2-3개 팔리던 게 5-6개 팔리는 거예요. 2배가 팔리는 거죠. 그때 상세 페이지의 중요함을 완전 피부로 느꼈어요. 2-3개 팔리던 게 5-6개 팔리니까 욕심이 막 나죠. 그래서 더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지? 어떻게 해야 노출량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유입량을 늘릴 수 있고 구매 전환율을 늘릴 수 있을까? 광고를 한번 해볼까?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에 5,000원 남던 아이템이 하루에 10개에서 15개까지 팔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개까지 팔게 된 게 아마 기간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사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던 와중에 결정적이었던 게 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뭐 저녁도 먹고 나중에 엠빵을 해보니까 인당 3만원씩 술값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먹고 노는 동안 스마트 스토어가 순수익으로 5만원을 벌어놓은 거예요. 회사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부터는 회사 일이 손에 안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6개월이면 회사 월급을 넘겠다 싶어서 와이프한테 6개월 안에 회사 월급을 넘게 벌겠다 후원 장담을 하고 믿어달라고 하고 이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회사에다 말씀드리게 됐죠. 마케팅에 대한 거는 그야말로 자신감 완전 맥스였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 해오던 일이기도 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회사에 해주던 일을 그냥 나한테 해주면 된다는 정도? 마케팅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거? 이 정도였어요. 예산 다 쓰기 전에 그만큼 BEP를 넘어서 벌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마케팅은 제가 잘했는데 대표로서 장사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도 내 실패를 커버쳐줄 믿음직한 이제 회사가 없으니까 뒤에 자빠지면 그냥 그대로 아스팔트에 뚝배기 깨지는 거죠. 결국 위기 관리가 안 돼서 소싱했던 제품 공급처에서 한국의 다른 회사랑 총판 계약을 하면서 제품 수급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한 번 좌절을 맛봤어요. 뭐 있는 물건 다 팔고 이득은 봤으니까 망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첫 번째 실패 때처럼 월급이라는 버팀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 다가오지, 코로나는 심해지지, 다음 달 카드값은 다가오지, 아주 후덜덜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외부의 영향을 안 받을 내 제품이 필요하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OEM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 카드값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조사하고 소구점도 파악하고 제작할 아이템의 방향성도 잡고 상세 페이지도 기획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조 공장에 연락을 드리면서 미팅을 갖기 시작했어요. 퇴사를 해서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처음에 미팅 갈 때는 엄청 겁을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공장 사장님들이 엄청 친절하시고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무서운 것보다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됐어요. 아이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걱정했던 초기 물량에 대한 것도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요. 뭐 일반 직장인들도 조금만 무리하면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금액이 투자됐어요. 그렇게 제품이 생산이 우여곡절 끝에 됐고 그 생산한 제품은 다행히도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영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 위기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생각지도 못했던 잘 팔려서 위기가 오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굴려야 할 순환자금과 재고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모이는 돈은 없는 거예요. 쌓여있는 재고도 어차피 다 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금 조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네이버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대출을 좀 받아서 지금은 문제없이 순환자금을 굴러갈 수 있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팔려서 온 문제였는데 제 제품이 해당 키워드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 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카피캣이 등장을 했어요. 심지어 가격도 저보다 500원이 더 저렴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때 만약에 제가 500원 싸니까 나도 1000원 더 싸게 할래 이런 식으로 최저가 경쟁을 했다면 지금 이 아이템이 유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아이템 유지했어요. 심지어 원가가 오르면 원가 오른 대로 제품 가도 올렸어요.
근데도 저는 상세 페이지나 CS나 여러가지 브랜딩 요소로 저 카피캣 제품은 짝퉁이고 제 제품이 진짜인 걸로 포장을 했어요. 사실이죠. 걔네 짝퉁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게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 오겠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피지컬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2년 전에 엄청 부러워하면서 쟤네들은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하고 외면했던 사람이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지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클래스 101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인생 농도로 치면 체감상 한 10년치의 시간은 보낸 것 같아요. 월급 280만원 받던 직장인이 회사 때려치고 2년 만에 한 달에 2천만원을 벌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어요. 어쩔 때는 운이 좋았나 싶을 때도 있는데 다시 해보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더 잘하면 더 잘했지 더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스마트 스토어나 투잡 이런 클래스 광고를 보면 월 1,000만원 벌면서 맨날 놀러 다니고 차도 외제차 끌고 명품도 마음대로 사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인생이 갑자기 초호화 라이프로 바뀐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순댓국 먹고 소주 마시고 똑같아요. 그냥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지금도 여전히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청약 당첨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점은 배달 음식 같은 거 큰 고민 없이 먹는 부분,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뭔가 저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진 정도가 있겠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돈을 보니까 제 주위에 수많은 물건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 같은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사람들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새끼도 뭔가 다른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저는 디자인 예술학교를 나와서 디자인이나 영상도 스스로 할 줄은 알고 마케팅은 당연히 생업이었으니까 전문가였긴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 다 유튜브가 알려주잖아요. 저도 필수 능력들 중에 갖지 못한 능력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가끔 제 발목을 잡긴 했지만 그게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런 자잘한 것들보다 차라리 저한테 당장의 피부에 와닿았던 특별한 기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게 했던 회사에서 경험, 그리고 와이프의 허락, 퇴직금?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기만 있으면 작은 기회도 누구에게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성격이 급하고 치밀하지가 못해서 막 목표를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멀리 보질 못해요. 당장 다음 달, 길어봤자 올해 안에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마저도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고요. 당장의 올해 목표도 새로운 일 벌이지 말자 해놓고 지금 퇴사 선배로 유튜브를 만들고 있죠. 강의도 찍고 있고. 일단 당장의 올해 목표는 일단은 유튜브를 좀 성장시켜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고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를 차리는 것도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근본이 셀러다 보니까 신규 아이템도 2개 정도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내 능력의 값을 제대로 매겨주는 좋은 회사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이 무조건 퇴사를 부추기고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퇴사를 꿈꾸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죠. 저는 저의 실패들과 여러 다른 퇴사 선배님들의 성공의 경험들을 구독자님들께 전해주며 여러분의 세르파가 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저의 이득을 위해서죠. 저는 온라인 스토어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선배님들은 동네 꽃집, 유튜브, 코인 빨래방, 고시원, 식당 이런 수많은 방법으로 퇴사 선배가 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어떤 놈은 용돈벌이로 번개장터에서 전자기기를 사서 조금 수리하고 닦아서 당근마켓에 파는데 월 500 정도 버는 놈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 친구도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가 됐던 시작하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 선배 윤익이었습니다.